2024년 갑진년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청룡을 타고 하늘을 나는 해라고 합니다. 재물의 변화가 극심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대박이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쪽박을 차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이것들을 차근차근 하면 금전운이 가득하고 한 해의 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데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간단한 행동으로 한 해의 운과 복을 좋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올해 꼭 하면 좋을 간단한 행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를 기원합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새해가 되면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한 해의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몇 가지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켜온 습관인 것인데요. 올해 갑진년은 굉장히 변화가 많은 해라고 합니다. 푸른 용의 해로 새로운 시작, 성장, 눈에 띄는 새로운 일, 희망과 같은 일들을 나타내기에 이것들을 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일에 희망을 거는 시기입니다. 시작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좋은 운을 만드는 것은 꼭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만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한 해 내내 변화가 많고 성공하는 사람과 정말 크게 안 좋게 되는 사람이 공존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비하여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 선조들이 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새해에는 다투지 마세요. 특히 해가 시작되는 1월, 2월, 3월처럼 상반기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초에 다투면 1년 내내 다툰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 싸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사이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와 배우자에게 할 얘기가 있어도 상대방이 주눅들 수 있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말은 조금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올해는 특히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초에는 새로운 기운이 생성되는 영향으로 기운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굳이 누군가에게 비꼬아서 하는 행동들은 올 한 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가족뿐만 아닙니다. 연초에는 사람들과 싸울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큰 소리를 내기보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지요. 굳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 나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내가 화를 내고 굳이 나서 지적하는 그 당시에는 통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요. 인간관계에서도 나쁜 말을 굳이 해주는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한 해를 오염시키지 않게 지적을 하거나 상대방이 불쾌할 것 같은 행동들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연초의 시작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요. 연초에 웃으면
1년 내내 웃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가득한 한 해로 시작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으로 내면에서 보듬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화가 벌컥 날 때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화를 내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남을 안타깝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그러니 연초에는 최대한 모든 것을 즐겁게, 기분 좋게 느끼고 항상 좋게 바라보세요.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아침을 먹도록 노력하세요. 옛 조상들은 초하루날 죽을 먹으면 1년 내내 궁하다고 했는데요.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해에는 꼭 밥을 먹었습니다. 현대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지만 연초에 최대한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지요. 이것은 건강과도 관련이 있지만 운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옛 현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복 중 하나가 식복입니다. 식사는 식복과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고 나머지 식사 역시 잘 챙겨 먹을수록 식복이 마르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식복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금전운과도 연관이 참 깊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면 잘 먹지 못하였고 부자면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잘 챙겨 먹었으니까요. 그러니 식사를 잘한다는 것은 1년 내내 금전적인 부족이 없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누구나 금전운을 받고 고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겠지요. 이 음식 중에서도 꼭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1일이 시작되는 날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배불리 먹는 것, 즉 과식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절대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고 차린 음식을 다 먹으려면 배부르고 폭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담백하게 기본적인 것만 차려서 먹으면 식복이 강해지고 더 커지게 됩니다. 금전운은 함께 따라오게 되지요. 그리고 새해라고 해서 너무 과한 음식들은 차리지 않습니다. 옛 조상님들도 평소보다 너무 과한 음식은 연초에 먹지 않도록 주의하였는데요. 이는 새해 한 해의 사치를 만든다고 하여서 극도로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평소대로 먹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앞서 말했듯이 재물운의 변화가 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치를 뜻하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항상 즐겨 먹었던 담백한 음식들을 먹어야 식복이 따라오고 금전운도 잘 순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1월 1일과 설날에 떡국과 밥을 먹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지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과하지도 않은 음식입니다. 특히 설날은 전통적으로 한 해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진 날이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근면과 관련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아침을 챙겨 먹는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나에게 신경을 써서 좋은 것을 먹여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잘 챙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부지런함은 식복과 돈복을 통틀어서 모든 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웬만하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먹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화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침을 가족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면 가족 모두에게 평화를 주고 화합과 단결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같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전화상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인사를 하며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으라고 서로에게 말을 건네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올 한 해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게 만드는 행동이지요. 세 번째, 일어나면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두세요. 특히 새해 첫날에 이것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가족 중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현관문과 창문을 약 10분 정도만 열어두세요. 이날 새롭게 나의 집으로 들어온 기운이 새로운 한 해의 풍요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주택이어서 대문이 있다면 대문을 잠시 열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초의 기운은 한 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풍수학자들을 비롯한 조상들도 한 해의 기운을 얻는 행동이라고 하여 환기를 조금이라도 시키도록 하였지요. 새해가 시작되면 잠시라도 밖에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한 해의 새로운 기운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난 것을 인지하고 새롭게 바뀐 한 해를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현관문과 창문을 잠시 열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운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운을 느끼고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유해 물질 등이 제거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어 공기가 깨끗해지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산소는 우리의 머리를 맑아지게 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을 잘 환기하는 것은 좋은데요. 새해부터 환기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기분으로 지내는 사람에게는 운도 좋은 쪽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문을 잠시 열어두는 행위는 운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빗자루질은 잠시 미뤄두세요. 1월 1일과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설에는 빗자루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조상들도 매일매일 집 앞을 빗자루로 청소하였으나 새해에는 조심하였는데요. 빗자루질을 하면 1년의 복을 쓸어내고 쫓아낸다고 해서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의 경우 걸레질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청소기를 써서 대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는 금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청소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날만큼은 조금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날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는 어쩌지? 주방은 설거지 식탁을 닦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새해가 왔다고 대청소하거나 닦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특별히 너무 더럽지 않다면 새해 날짜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서 청소를 하면 올 한 해의 재물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어질러진 집안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쓸거나 닦는 것이 아닌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물건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5번째 새해 첫 시작인 날에는 손톱을 깎지 마세요. 새해가 되면 지켜야 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새해와 설날에 손톱을 깎지 않았는데요. 이는 조상들이 손톱을 돈과 건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 손톱이 가지런하고 깨끗하면 재물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여 장수할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월 1일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인 설날에는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재물운이 나갈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6번째 만나는 주변 사람에게 덕담을 해보세요. 새해 첫날 덕담을 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새해 첫날에 긍정적인 말과 선한 의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면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 첫날에 덕담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아무 때나 덕담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바쁜 사회에서는 덕담을 그냥 건네기가 조금은 부끄럽고 수줍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새해와 연초에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네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행운을 빌어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도 우리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덕담을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전하면 자신의 내면에서도 선한 느낌과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되니까요. 결국 덕담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기운, 그리고 상대가 느꼈던 행복감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덕담은 행운과 행복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신년 의식입니다. 그러니 새해 첫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선한 의도를 전해보며 행복과 행운을 기원해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 첫날 이것만 해서는 사실 정말 좋은 대운을 잘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운을 크게 받는 습관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 운이 좋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 시작마다 나의 운이 좋을까 나쁠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나쁜 운이라면 덜컥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심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을 끌어오는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면
불운도 행운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운을 끌어오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입니다. 바로 마인드라고도 하지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도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쁜 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이것이 바로 나쁜 운으로 향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는 일마다 꼬이는데 어떻게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면, 현실에서 그러한 일이 펼쳐진다면 운의 흐름이 역행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좋은 생각을 더욱 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슬기롭게 헤쳐나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도 자꾸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다면 긍정 마인드도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만날 때에도 관계의 신뢰를 높여줍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나 성공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인에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는 인연을 만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좋은 사람, 좋은 기회를 찾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불운을 극복하고 행운을 조금 더 잘 끌어당기는 방법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확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잠시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나는 결국 잘 돼.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거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자.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나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 이렇게 생각하며 외치는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위기가 찾아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갑니다. 마인드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나의 내면도 바꾸는 힘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신기할 만큼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타인이 나를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 스스로 절대적으로 믿는 그 자체가 결국 어려움을 돌파하고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보듬어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장착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르게 되겠지요. 자신을 믿기 위해서도 마인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난 너무 불행해, 이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에게 몰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운을 극복하고 행운을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에서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장착해야 합니다. 좋은 운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면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분야가 대화이기도 한데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 전달은 물론이고 공감과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하지요. 현대 사회에서 스피치 말하기 능력, 공감 능력 등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매사말 조심을 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하지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불행을 만드는 말들은 특히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에이, 재수 없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거야?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위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를 스스로 불행해지도록 세뇌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그 말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뇌는 단순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말과 마음으로 부정적이고 나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명령을 하면 뇌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몸에게 전달하고 몸은 그러한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의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뇌는 재수가 없도록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러한 재수 없는 행동들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잘 살고 있더라도 그 운들이 점차 꺾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 농담이더라도 절대 이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불행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으니까요. 습관적인 욕설 역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습관처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욕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불행의 말처럼 나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와 불행함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하는 욕설은 우리의 뇌에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 등의 상황을 인식시키게 되고 뇌는 불행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어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행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확률이 크겠지요. 습관적으로 욕설이 나올 것 같으면 조용히 미소를 지어보세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면 뇌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악담과 분노를 담은 말 역시 내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향해서든 타인을 향해서든 좋을 것이 없지요. 이것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대체로 삶이 불행하거나 불행해질 때
분노의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다 보니 타인에게도 악담을 하고 나와 같은 상황이 돼보라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분노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운을 걷어차는 사람, 그리고 불행으로 가는 나쁜 운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악담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나면 그냥 한번 웃으세요.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즉각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여유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화를 내고 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좋을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악담과 분노를 담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운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베푸는 삶입니다. 베푼다고 하니 타인에게 거대한 것을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베푸는 삶이란 주변을 봤을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도 포함되지요. 예를 들어 농사를 해서 고구마를 잔뜩 수확했는데 옆집에서 고구마가 필요할 것 같다면 조금 나눠주는 것. 이건 역시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지요. 세상 모든 만물은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나만 받는 일이란 있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나만 이득을 보는 것 같더라도 길게 보면 결국 언젠간 큰 손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쁜 말과 마음을 나눠주면 나도 주변으로부터 나쁜 기운이 가득한 것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매사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 습관이 되고 결국 금전운과 인복을 불러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보통 여기서 오는데요. 오늘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 대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앓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더라도 가끔은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큰 실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반성을 해야겠지만 10%도 안 되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을 비난하고 자책하며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떤 물건을 깨뜨렸을 때 누군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하는 반면 누군가는 그래도 이것만 깨진 게 어디야 천만다행이다. 나는 운이 참 좋은 것 같아 액땜을 한 거나 다름없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조그만 잘못에 대해 약간의 반성은 있어야겠지만 운이 없다면서 심한 자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지세요. 칭찬의 말을 자주 사용하여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 운을 좋게 만들고 심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올해에는
행운을 모아가는 습관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도 있지만 마음가짐, 즉 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행운을 모아가는 첫걸음이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도 풍요와 부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